먼저 네이버 두산백과의 팔레스타인의 검색 결과를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잡하니 남의 일이라는 시각으로 요약하자면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 BC 11세기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그 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636년 이슬람교로 뭉친 아랍인들이 로마 격파 후 오스만 투르크령 시대를 포함 긴 시간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십자군이 잠시 통치하기도 하는 등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함께 있는 복잡한 역사를 가진 지역이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의 전후 아랍인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맥마흔 선언이 있었고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언을 했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대략적으로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며 복잡하게 오랫동안 꼬여버려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면 여기에 순수한 정의가 있을까요? 자국의 이익이 연관된 선언으로 편이 나눠지고 싸움을 말렸다가 부추기고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은 유럽 각지에서 러시앤캐시, 산화머니 같은 고리 대업을 하면서 돈을 불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자본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선택한 화폐, 즉 그들이 선택한 돈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는 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집트, 영국, 팔레스타인, 아랍인,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당시 소련이었던 러시아, 시리아,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가 있었기에 현재 이것이 5차 전쟁의 시작점인지 다시 불씨를 숨겨두고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전쟁까지 확산되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이 원하고 있었던 유가아랍과 이란과 사우디와 동시에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의 연출과 이스라엘과 모든 중동과의 협정 등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것들이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예멘,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군요. 모두가 근심하는 것은 1974년의 오일 쇼크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당시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 해결책이 없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9일 오후 1시 현재, 어제는 미국 시장이 올랐고 현재 미국 선물은 0.68%에서 0.82%가량 내리고 있으며 금은 1.17%, 크루드 오일은 4%가량, 브렌트유, 천연가스도 3.5% 후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주가가 이번 사태를 반응하는 첫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약할 것이 분명한데 후광이 될런지 아니면 폭락을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접근하면 큰 그림은 이해가 가고 크게 틀리지 않는 예측으로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역사와 당장 현재와 내일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변화에 집중해 본다면 예측이 아닌 사실에 집중하면 고금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 5월이나 되어야 첫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당장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증시에 생긴 것이 될 것이라 고금리를 해결할 수 있지만 증시의 급락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금리는 더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서 지표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경제와 증시에 유리할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정도이고 고물가는 현재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와줘야 하고 예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제 미국 고용이 좋게 나와서 문제가 되었지만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해 올랐던 것처럼 이 부분도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 상승이 고용을 따라가게 되는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는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보유 종목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럼 더 간단하게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은 현금이 많고 부채가 없는 기업이고 고물가에도 소비자에게 즉시 저항 없이 전가 가능한 필수품이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점한 제품을 가진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의 영향을 덜 받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종목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모른다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만으로 수분 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것은 내일 열리는 우리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찾고 그들이 테마로 묶여진다면 그 종목이 현재 시황에 맞는 종목입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종목들을 봐야 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